내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가난하시냐? 상견례 자리, 차가운 말 한마디에 모두의 숨이 멎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 영숙의 얼굴빛은 순간 하얗게 질려버리는데요. 어머님, 저를 욕하실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숨겨왔던 과거,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 사랑과 체면, 가난과 수치가 뒤엉킨 한 가족의 이야기. 과연 이 상견례 뒤에는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상견례에서 터져나온 폭탄 발언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 오래된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은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동네죠.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들 사이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작은 슈퍼마켓과 세탁소 구멍가게들이 오순도순 모여 있습니다. 아침 6시 지은이 사는 3층 아파트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집니다. 29살 지은은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작은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 김치볶음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즈넉한 새벽을 깨웁니다. 지은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자연스레 익힌 살림솜씨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찬장에서 꺼낸 밑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상에 오릅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은이 상을 차리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청소 일을 나가시는 분입니다. 검소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굽게 만들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고 얼굴에는 고생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넌 정말 착한 딸이야. 이렇게 매일 아침밥을 챙겨주고 엄마가 뭘 잘했다고 이런 딸을 뒀을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받으며 지은은 마음 한편이 묵직해집니다. 어머니께 더 나은 삶을 선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인 지은의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집세를 내고 나면 여유가 별로 없어요. 학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까?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좋아하는 이태리 음식점으로 가자. 민호의 다정한 말에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의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비싼 음식점에 가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민호는 32살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따뜻한 마음씨까지 겸비한 남자죠. 지은과는 대학 동기로 만나 지금까지 3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민호의 집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로 지은의 집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은의 하루는 평화롭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목소리들이 교실을 가득 채웁니다.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아이들이 연필로 공책에 글씨를 쓰는 사각거리는 소리들이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냅니다. 지은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 역시 지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선생님,
저희 결혼은 언제 해요? 민호 선생님이랑 말이에요. 장난기 가득한 아이의 질문에 지은은 부끄럽게 웃습니다. 민호가 가끔 학교에 지은을 데리러 올 때면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곤 하죠. 아이들은 순수해서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릅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다 크면 선생님도 결혼할게. 지은의 대답에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민호와 만난 지은은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앞에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놓여 있고 민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습니다. 지은아,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어울까? 상견례 말이야. 이제 우리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민호의 제안에 지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지은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민호와 결혼하면 어머니께 더 든든한 삶을 드릴 수 있겠지. 하지만 저 집안에서 날 쉽게 받아줄까? 민호의 집안은 지은의 집안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민호의 아버지는 큰 회사의 임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민호야, 나는 좋은데 우리 가정 형편이 많이 다르잖아. 괜찮을까? 혹시 내 부모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해? 지은의 솔직한 걱정에 민호는 지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따뜻한 민호의 손이 지은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줍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건 지은이야. 내 마음씨,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 내 어머니를 향한 효심. 그런 게 진짜 소중한 거 아닐까? 우리 부모님도 분명 지은이의 진심을 알아보실 거야.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감동받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걸 살면서 배웠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께 상견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어머니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지은아, 체면 차리지 말고 진심으로만 살자. 우리가 가진 게 적어도 마음만은 떳떳하거든.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로 평가받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는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남에게 굽실거릴 이유도 없다는 당당한 말입니다. 어머니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당당한 분입니다. 하지만 엄마, 만약에 민호 부모님이 우리를 깔보시면 어떡해요? 그렇다면 그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게 나을 거야.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집안이라면 말이지. 하지만 민호가 좋은 아이인 걸 보니 부모님도 분명 좋으실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깁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민호에게 실망을 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밤늦은 찻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지은의 복잡한 심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한 달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민호의 어머니가 직접 정한 인사동의 전통 한정식 음식점입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을 개조한 이 음식점은 정갈하고 품격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지은과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옷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는 단아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 번 심호흡을 했죠. 어머니 역시 오래전에 사둔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비록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한복은 어머니를 더욱 단정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답게 행동하면 돼. 어머니의 따스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사동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두리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길은 어느새 고급스러운 상가들과 전통 찻집들이 즐비한 거리로 바뀌어 있었죠. 음식점에 도착하자 민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민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죠. 지은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안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호의 안내를 받으며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지은의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와 단청을 구경할 여유도 없었죠. 오직 곧 마주하게 될 민호의 부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약된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좌식 테이블 앞에 민호의 부모님이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격 있는 신사였고 어머니인 영숙은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옷차림과 화장으로 한결 젊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지은이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자 민호의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다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은과 지은의 어머니를 훑어보는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영숙의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무난하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지은의 직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교사라는 직업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죠. 지은도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볼 때마다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는 정말 숭고한 직업이죠. 민호 아버지의 호의적인 반응에 지은은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정식 코스 요리들이 하나씩 상에 올라왔죠. 전복죽, 나물 반찬들, 생선구이 등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이런 격식 있는 식사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즈음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지은의 어머니에게도 관심을 보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은의 어머니 역시 조심스럽지만 성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갑작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지은의 얼굴을 훑어내렸죠.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은 씨, 영숙이 지은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되었죠. 네, 말씀하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지은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가난하시냐?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민호조차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민호의 아버지도 놀란 듯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을. 민호 아버지가 만류하려 했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어렵게 사실 이유가 뭔지 말이죠. 혹시 게으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영숙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은과 지은의 어머니를 찔렀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죠. 어머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은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나는 그냥 솔직하게 묻는 거야. 결혼을 하려면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해야 하잖아. 영숙의 말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죠. 민호가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지은이 어머님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민호야, 내가 뭘 알겠니?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만으로 되는 줄 아니?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영숙의 차가운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냅킨을 테이블에 던졌죠.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하자 어머니도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두 모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을 나선 지은은 골목길에서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죠. 지은아, 울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너무한 거지. 그때 민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지은과 어머니를 찾아 골목길을 헤매다가 겨우 발견한 것이죠. 지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 하지만 지은은 민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냉담한 표정이었죠. 민호야, 집에 가자. 오늘은 이만 끝내자. 민호는 지은을 달래보려 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나버렸고 두 사람의 관계에도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흘렀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가지만 모든 일상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동료 교사들의 농담도 지은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점심시간에 평소보다 조용한 지은을 본 동료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영숙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가난하시냐? 그 말은 단순히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은과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었죠. 지은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상견례 이후 어머니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어머니의 대답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지은아, 사람의 가난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저 말은 상처가 맞다. 엄마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아프겠니?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지은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한순간에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초췌해 보이는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지은아, 들어가도 될까?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께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지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지은아, 어머니는 원래 좀 직설적이세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민호가 어머니를 감싸려 하자 지은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민호에게 목소리를 높였죠. 직설적이라고? 민호야, 내 어머니가 날 사람으로 보긴 하는 거야?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지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지은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시면. 시간이 지나면? 민호야, 내 어머니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나는 평생 내 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거야. 민호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지은아,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어머니도 내가 평생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야. 민호의 애매한 대답에 지은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내 어머니 말이 맞다는 거네. 나랑 결혼하면 내가 고생할 거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지은아. 그럼 뭔데? 민호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내 마음속에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지은의 직격탄에 민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지은에게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난 진심으로 지은이를 사랑해.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 민호야, 우리 사이에는 단순히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거야. 지은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고 지은은 항상 부족함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런 차이가 단순히 사랑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조용히 끼어드셨습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 마음도 이해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 하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잘못된 것 같구나. 어머니의 담담한 말씀에 민호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잘 말씀드려 볼게요.
민호야,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는 마라. 그런 건 진심이 아니거든.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복잡한 심경이었죠. 민호가 돌아간 후 지은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보기에 민호는 좋은 아이야. 하지만 그 집안 분위기가 문제구나.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민호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요? 아니야. 지은아, 내가 화낼 만해. 하지만 민호도 어려운 상황이긴 해.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 끼어서 말이야. 어머니는 항상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상처를 받으셨으면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셨죠. 하지만 지은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는 게 좋아. 그날 밤 지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와의 미래, 영숙의 차가운 시선,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사랑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변두리 아파트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민호가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민호는 지은을 달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꽃과 선물을 준비했죠.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어머니 영숙은 상견례 이후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민호가 들어왔네요. 아버지의 말에 영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죠. 민호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민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여자와는 정말 안 된다. 어머니, 지은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왜 안 되는 건데요? 민호가 항의하자 영숙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왜 안 되냐고? 민호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이 모든 게 다 누구 덕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지은이를 무시할 이유는 없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지. 민호야, 내가 결혼하면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책임져야 해. 그런데 저 집 형편이 어떤지 봤잖아? 영숙의 말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결혼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손해의 문제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착하다고 밥 먹여주냐? 민호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나는 내 아들이 평생 고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절함이 지은과 지은의 어머니에게는 상처로 다가왔던 것이죠. 저 집안은 짐이야, 민호야. 내가 혼자 다 떠안아야 할 집 말이야. 영숙의 날카로운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지은이 어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성실하다고 다야? 그럼 왜 그렇게 가난해? 요즘 시대에 그 정도로 어렵게 사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부모와 아들의 갈등이 점점 격해지는 순간 민호는
우연히 부모님의 속삭이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부모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죠. 여보, 당신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집 어머님도 열심히 사시는 것 같던데.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말에 영숙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나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거든요. 민호가 그런 고생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여보, 혹시 당신이 예전에 뭐라고요?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 혹시 들통날까 두려워서 저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여보, 당신은 그때 일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이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문 뒤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과거가 뭘까? 가난과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음 날 민호는 지은을 만나 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의문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민호야, 억지로 설득당한 마음이 진심일까? 내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지은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지은아, 우리 사랑이 이런 일로 흔들려서는 안 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적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것이죠. 며칠 후 민호는 다시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와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다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민호야. 내가 고생할까 봐서. 어떤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가난은 정말 무서운 거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뜨려. 나는 내가 그런 걸 겪지 않았으면 해. 하지만 어머니, 지은이는 비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존심도 강해요. 지금은 그래 보여도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경제적인 압박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모르거든. 영숙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실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민호야,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엄마 말 들어라. 영숙의 단호한 거절에 민호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한편 지은은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우울해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선생님도 가끔 슬플 때가 있단다. 누가 선생님 울렸어요? 민호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흑백 논리로 단순해 보이겠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와 정말 헤어져야 할까요? 지은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이런 갈등이 있을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어머니의 현실적인 조언에 지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민호와 지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만나더라도 예전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갈등은 두 사람의 사랑마저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 지은은 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던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동화책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신문 스크랩이 끼워진 책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끼워 넣었던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고 했지만 신문 제목이 지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채업체 연루 사기 사건, 피해자 수십 명,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이었지만 무심코 기사를 읽어보던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중간에 나온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죠. 물론 흔한 이름이기는 하지만 지은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999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채업체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김영숙. 혹시 민호의 어머니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으니까요.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채업체와 연결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던 일,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영숙 씨 본인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은은 기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나이, 거주지, 그리고 기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민호의 어머니 영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설마 정말 민호 어머니일까?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견례에서의 영숙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돈 문제로 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난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일까?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민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덮어두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 사채 사기 사건의 주요 관련자 중 한 명인 김영숙 씨는 당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며 주소까지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김영숙은 분명히 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숙은 직접적인 사기 행위의 주범은 아니었지만 사채업체와 피해자들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사건이 터지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서민들로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영숙이 그토록 경멸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과거에 이용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지은은 이 사실을 민호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지은은 민호를 만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어머니요? 뭔데요? 민호는 최근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신문 기사 복사본을 민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내 어머니 이야기 아닐까? 민호가 기사를 읽는 동안 지은은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게 뭐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우연히 발견한 거야.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지은 씨,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지은 씨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순간 지은은 민호가 상당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확신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황상, 지은 씨, 설마 우리 어머니를 조사한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민호야. 정말 우연히. 우연이라고요? 지은 씨,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뒤져본다고요? 민호의 격한 반응에 지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져본다니? 민호야, 나는 그냥 사실을 알려준 거야. 내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어머니를 비난하려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거야.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가난을 무서워하는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지은 씨, 과거 일은 과거 일이에요. 그걸 들춰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민호야, 과거가 과거로만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그 과거가 지금 우리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 내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우리를 더 못 보는 거야.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민호야. 지은이 불러도 민호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겨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진실을 아는 것은 중요해.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지. 민호도 충격을 받았을 거야.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날 밤 지은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지은에 대한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와 연락이 끊어진 지은은 마음의 평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오히려 지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괜찮단다. 가끔 어른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민호 선생님이랑 싸우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갈등이 단순한 싸움으로 보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힘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좋았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진실을 다루는 방법이 중요해. 어떤 방법이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와 과거가 있단다. 중요한 건 그걸 덮는 게 아니라 마주하고 극복하는 거야.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지은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민호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아마 그분도 과거의 일로 많이 힘드셨을 거야. 그래서 더욱 가난을 무서워하시는 거겠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아, 분노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지은은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숙의 공격적인 태도가 단순히 지은의 가난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민호 어머니도 피해자인 셈이네요. 그렇지. 가난도 피해고 그 과거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건 아니지. 어머니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은아, 사람을 미워하는 건 쉬워.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렵지. 그래도 그게 더 옳은 길이란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봤죠. 과거에 돈 문제로 큰 고생을 했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민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어색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민호야,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 내가 내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그걸 내게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겠어. 미안해. 나는 내 어머니를 비난하려던 게 아니야. 오히려 이해하고 싶었어. 왜 그분이 그렇게 가난을 무서워하시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내 어머니도 과거에 많이 힘드셨을 거야. 그래서 더욱 돈 문제에 예민하신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민호야, 우리 다시 만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보자. 편지를 보낸 후 이틀 만에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솔직히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어서 충격이 컸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너의 마음도 이해가 돼. 내가 그 사실을 알려준 건 우리 관계를 위해서였다는 걸 알아. 내일 만나자.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다음 날 오후 지은과 민호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민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화를 냈지. 아니야, 민호야. 나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 아니, 아직 못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뻔하거든. 그럼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하지만 민호야, 이제 내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가난을 무서워하시는지 이제 알겠어. 본인이 그런 고생을 해보셨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 지은의 말에 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아, 우리 어떻게 하지?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 민호야, 설득보다는 이해가 먼저야. 내 어머니의 상처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한 것이죠. 지은아, 이제 정말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 내 말이 맞아. 피하면 안 되는 문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한 것이 옳은 길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상황을 보고드리자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은아, 잘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란다. 어머니,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못 풀 문제는 없어.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이해와 포용을 선택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은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와는 서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죠. 민호 역시 어머니와의 대화를 준비하며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호와의 미래도 자신의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오후 지은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오늘 내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어. 뭐? 지은아, 갑자기 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싶어. 민호는 당황했지만 지은의 단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위험할 수도 있어. 어머니가 더 화를 낼지도 몰라. 괜찮아. 나는 이제 내 어머니를 이해하거든. 화를 내셔도 받아들일 수 있어. 결국 민호는 지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함께 민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집 앞에 도착한 지은은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더 컸습니다. 민호야, 나 혼자 들어갈게. 그럴 순 없어, 지은아. 나도 같이. 아니야. 이건 나와 내 어머니 사이의 문제야. 내가 있으면 오히려 복잡해질 거야. 민호는 걱정스러웠지만 지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지은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은의 방문에 영숙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은 씨, 웬일이세요? 어머님, 잠깐 시간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한 번 더 심호흡을 한 후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욕하실 자격은 없습니다. 영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은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한 것이죠. 뭐라고요? 어머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사채 사기 사건 말이에요.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난 것에 대한 충격이었죠.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돈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그렇게 무시하실 수 있어요? 지은의 말에 영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건드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영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부분을 정확히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저도 이해합니다. 지은의 다음 말에 영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왜 가난을 그렇게 무서워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 어머니도 평생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지은의 말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님도 그런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민호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 아픔을 아신다면 저희를 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은의 말에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 꿇었던 여인이에요. 영숙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나는 그래서 내 아들이 다시 그런 굴욕을 겪을까봐 두려웠어요. 가난한 집안과 결혼하면 평생 그런 고생을 할까 봐서. 영숙의 고백을 들으며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도 그런 아픔을 알아요. 제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가난하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영숙은 지은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의 당당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민호는 어머님이 키우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은의 말에 영숙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던 것입니다. 어머니, 지은아. 민호는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영숙이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약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다가가자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무했구나. 영숙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갈등의 해결책이 바로 소통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날의 진솔한 대화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은과 민호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지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지은은 영숙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 씨,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숙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지은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든 좋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온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가난을 무서워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무시했네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아니에요. 지은 씨가 그날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더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이요. 영숙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고마우실 게 뭐 있어요? 제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화만 내고 돌아섰을 텐데. 영숙의 말에 지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말이에요. 그날 이후 영숙과 지은의 관계는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영숙은 지은의 어머니께도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 두 어머니 사이에도 조금씩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민호는 마침내 지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화려한 장소가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대학교 캠퍼스의 벤치에서였죠. 지은아, 우리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 그래도 이겨냈잖아. 그래, 이제 정말 결혼하자. 우리 어머니들도 축복해 주시고. 민호의 프로포즈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아담한 교회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두 집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은 지은의 어머니와 함께 예식 준비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때는 많이 어려웠어요. 어느 날 영숙이 지은의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돈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놓칠 뻔했네요. 영숙 씨도 참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지은의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그럼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죠. 두 어머니의 손이 조심스럽게 마주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교회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장식되어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올 때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지은이 이제는 진짜 딸처럼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지은아, 정말 예쁘다.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영숙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었죠.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영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알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따뜻하고 현명한 아이예요. 영숙이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요.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영숙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화해에 감동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지은과 민호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었어. 민호야, 나야말로 고마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해피엔딩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지은의 내면에서는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산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인정하고 서로를 끌어안는 용기다. 몇 년 후 지은과 민호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영숙과 지은의 어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네요. 영숙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어머니. 지은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지은의 어머니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지은과 민호는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네요. 지은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미움도 사랑도 모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영숙의 지혜로운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막장 같은 폭언으로 시작된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며 치유와 화해로 끝맺어진 것입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